수학원의 두 번째 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나머지 정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3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꼭 외워줘야 되는 정리 중에 하나니까 좀 찬찬하게 공부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앞에서 선생님이 첫 단원에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등식이다라고 하면 이코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등호를 포함한 식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정식과 또 안 나왔다. 자,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fx 이꼴 0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x값이, 그죠?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할 때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것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fx 이꼴 0이라는 형태의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도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꼴밖에 없어요. 자, 이런 형태의 모양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까짓 게 무슨 식이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다 오른쪽 왼쪽으로 정리해서 우변이 0이 아닌 상태로 쓰기도 하죠.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우변을 정리해서 넘기면 이게 두 식이 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다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좌변과 우변이 같은 형태의 수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x가 1일 때만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그죠?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이때부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풀이 하면서 반드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좀 딱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항등식의 정의는 일단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일단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요.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습니다. 식으로 완전하게 같은 형태, 자, 이런 형태가 바로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항등식이다 그러면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넣어요. 뭐 0을 넣기도 하고요. 1을 넣기도 하고 2를 넣기도 하고 아무 값이나 넣어도 다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좌변도 0이 돼야 되겠죠.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a, b, c는 뭐일 수밖에 없다? a, b, c는 모두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왼쪽은 A, B, C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2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우변을 전개해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4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기 위해서 a는 4고 b는 마이너스 4고 c는 1이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문제풀이 방식은 어떤 x의 값에다가 적당한 값을 계속 대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요. 자,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는 말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되고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죠? 또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같은 말이죠.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모두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값을 대입하든지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든지, 그죠? 여기서 적당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0이든 1이든 2든 적당한 값을 마구 대입해도 다 성립하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대입하든지 아니면 좌변과 우변을 서로 일치시켜가며 문제를 풀든지, 자, 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미정계수를 풀 수 있다.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미정계수라는 것은 미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예요.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등식이 아니면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항등식일 때 나오는 건데, 항등식이다 보니까 x에 적당한 값을 대입할 수 있고요. 그죠? x에 적당한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같다고 놓고 풀 수도 있어요. 좌변과 우변을 같다고 놓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이 좌변도 0이어야 되겠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것이 0이 되려면 요 a-1과 b 플러스 1이 둘 다 0인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둘 다 0이 돼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미정계수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예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좌변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2차식이 1이죠. 1차식 계수 0이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안 그러면 x에다 적당한 값을 대입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뭐 편의상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다 0을 대입했다. 그럼 x가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x가 0이니까 없어지고 x가 0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c가 됩니다. x가 0일 때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아, c 값은 3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또 x에다가 2를 대입해 봅니다. x에다 2를 대입해 보면 이쪽과 이쪽이 0이죠. 그 요것만 남는데 x가 1이니까 b만 남아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b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a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요. 뭐 2를 대입해 봐도 좋고요. 그죠? 여기서는 2가 좀 더 낫겠네.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요건 1이니까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b인데 b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c가 남는데 c가 3이에요. c가 3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a는 이 값이 4에서 3 빼는 거니까 1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2가 돼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적당히 이제 대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이라고 불러요. 미정계수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미정계수법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문제 푸는 방식이 수치대입법,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이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계수의 값을 구해내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요. 수치대입법이 요 예제 3번이고요. 계수비교법이 예제 2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이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요것은요.
자,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fx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자, x 알파로 나누게 되면 자, 몫이 존재하겠죠. 그죠? 몫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나눈 게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1차라면 나눗셈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것은 유일한 표현이다 그랬죠. 몫과 나머지가 정해지면 그 몫과 나머지가 같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표현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죠.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을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이것은 fx하고 똑같아야 돼요. 즉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 식 자체가 이것은 항등식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항등식의 성질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 봐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자, 좌변은 f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서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r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즉 r은 뭐하고 같으냐면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요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고3 수능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크레파스로 박스를 이렇게 쳐줘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박스를 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그러면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인데 그 r이 f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따름 정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죠.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누었다면 자,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될 텐데 자, 요렇게 다항식의 나눗셈 형태로 썼을 때 이것은 유일한 표현이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럼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자, 요게 0 되는 값을 대입해 봅시다. 요게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이것을 x에다 대입해주면 이쪽은 0이 됩니다. 자, 요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좌변은 f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우변은 r이 됩니다. 그죠? 이 r이 나머지기 때문에 다항식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자, 이거는 특별히 외울 게 없고요.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수정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즉 나머지가 0이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항식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서 몫은 존재하는데 나머지가 없대요. 0이래요. 떨어졌대요. 자, 그럼 이것도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에다 알파를 대입해보면 좌변은 f알파가 되고 우변은 0이 되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라는 것이 인수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골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두 다항식 또는 세 다항식에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이름이 인수정리가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인수분해할 때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립제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립제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일단은 인수정리 전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해볼게요.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무엇과 같다? f에다가 이게 0 되는 값. 그죠? 아까 x-알파일 때 알파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x-1에서는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f1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 할 때 f1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요 f1의 또 다른 이름은 계수의 합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f1을 구하라 그러면 계수합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죠? 계수의 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어버리면 계수를 모두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f1을 구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수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계수를 모두 더해주면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과 4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머지가 됩니다. f1 값이 6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나머지 정리는 됐고요. 요거 나머지 정리 여러분이 꼭 달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3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외우셔야 되는 시기 됩니다. 자주 써먹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는 이렇게 다항식꼴을 이렇게 곱꼴로 바꿔주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해요. 자, 인수분해 반대말, 즉 이렇게 곱꼴로 된 것을 이렇게 다항식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어찌 보면 반대말처럼 되어 있어요. 전개하라의 반대말이 인수분해하라가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하라의 반대말이 전개하라가 됩니다. 그죠? 요것은 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인수분해와 전개가 반대말처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정수의 성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수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될 수 있듯이 어떤 다항식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까지 이렇게 곱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부르고요. 2와 같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 2를 요 12에 요것을 12의 약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소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인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인수라는 말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의 약수들 중에 4라고 하는 이런 수들은 소인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소인수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이런 수들은 인수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라는 말과 약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해요. 같다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인수하고는 좀 달라요. 소인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 이 경우라면 2하고 3이 소인수가 되는 거고요. 6이라든지 4라든지 이런 수들은 소인수는 될 수 없고 인수는 될 수 있고요. 인수는 약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들이 또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이건 또 언제 외우나 싶지만 사실은 이걸 반대로 한 것이 곱셈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한 쌍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만들었던 그 카드 있죠? 곱셈 공식 카드 하나 만들라 그랬지, 그지? 자, 이 카드를 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이 딱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를 알아채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요 왼쪽에 있는 수식 형태는 여러분이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나오면 이 형태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공식에 있다 없다는 알아야 뭐 카드를 찾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공식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면 너무나 막연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좌변에 있는 것들은 좀 모양을 자주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라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선생님이 뭐 강조는 안 하지만 5번, 6번, 7번, 8번, 9번과 같은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공식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몇 개를 제외하고 시험 때 가서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크게 한 4단계 정도,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가는데요. 1단계에서 되면 끝납니다. 1단계에서 되면 인수분해는 끝나요. 근데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로 가고요. 2단계에서 안 되면 3단계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5단계까지 다 통틀어서 가보면 대부분은 다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그럼 가장 먼저 뭐를 찾느냐면 공통부분을 찾습니다. 어차피 곱골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딱 주어지면 공통부분을 봐요. 요 두 식에서는 A가 공통이죠. 그래서 A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X-Y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B를 묶어내는데 B를 묶어내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B를 이렇게 묶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X니까 사실 X-Y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부분을 묶어준 다음에 다시 X-Y가 공통이니까 X-Y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형태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끝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라면 1-m, 그 다음에 1-m-n에 플러스 mn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라면 공통부분을 잡아줄 때,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n과 요 m에서 n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n을 묶는데, 마이너스 n으로 묶는다면, 여기는 1-m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앞에 지금 1-m이 있기 때문에 1-m이 서로 공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1-m으로 묶어주면 원래 1-m이 있던 자리는 1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n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수분해가 이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부분을 찾지 못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공통부분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공통부분이 없을 때, 그때는 기본 공식에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기본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 이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2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 공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라면 4x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y제곱과 같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에 걸려서 합차 공식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그죠? 매번 공식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공식의 그 앞부분, 인수분해 공식의 앞부분은 여러분이 자주 보면서 익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쉽게 기본 공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부분을 혹시 치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을 라지 x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여기가 3, 4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라지 x 플러스 3과 라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걸 원래 x 마이너스 1로 돌려주면 x 플러스 4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것도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지금 양쪽에 공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x제곱 마이너스 3x를 라지 x로 두고요. 그러면 라지 x에 라지 x 플러스 5에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은 라지 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2, 3은 6에 플러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라지 x 플러스 2와 라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원래 있던 것으로 되돌려주면 요것이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나 여기 되네요. 그죠?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그죠? 자, 인수분해는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쪼개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인수분해는 정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를 인수분해라 했을 때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틀린 걸로 해요. 그죠? 왜냐하면 4를 더 이상 쪼갤 더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인수로 될 때까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인수를 소인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인수가 될 때까지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치환이 되는 형태, x제곱을 라지 x로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를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복 2차식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치환의 일종입니다. 그럼 이것은 라지 x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라지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19의 마이너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라지 x 마이너스 1과 라지 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라지 x가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것은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또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3으로 완벽하게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조금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것은 좀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데,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뒤에 있는 9를 감안해 보면 6x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되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여기가 2x제곱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빼줘야 돼요. 요 모양하고 일치를 시키려면 4x제곱을 빼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전체식이 이것은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이 되고요. 이쪽은 2x의 완전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곱 빼기 제곱꼴이기 때문에 합차로 변형이 돼서요.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하고 x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2x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 3 잡아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1, 3 잡아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요것도 1, 3 잡아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소인수가 되겠죠. 자,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x제곱을 치환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 부른다고요? 자, 치환 중에서도 보기차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따로 붙었다는 건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된다는 뜻이 돼요. 그 중에서도 변형을 이용한 요 보기차식, 그죠? 이거는 요렇게 크레파스로 별표 쳐줄게요. 자, 요 변형을 이용한 보기차식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즉 공통부분 잡아내는 것 또는 기본 공식으로 풀리는 것, 또 치환할 수 있는 것, 그죠? 이 세 가지로도 안 될 때는 요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요 전체 중에서 요 4단계, 요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자, 그 알아내는 방법은 일단 문자가 2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항이 4개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데요. 자, 기준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딱 보시고, 문자가 XY 2개네.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돼요. 문자가 2 이상, 항이 4 이상이면 된다 그랬는데, 문자는 XY 2개고, 항이 6개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잡으라 그랬는데, X는 최고차가 2차, Y도 최고차가 2차니까 차수가 같아요. 그럴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자, 내림차순 정리니까 편한 걸로 합니다. X로 내림차순 정리해 볼까요?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X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은 이거 하나니까 오면 되고요. X는 여기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쪽은 2Y 제곱 플러스 Y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자, 먼저 뒷부분부터 인수분해를 합니다. 1, 2에 여기다가 1, 3 잡아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요 식이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
y-1과 2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x제곱 플러스 조금만 이쪽으로 붙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에 x가 되고요. 이쪽이 y-1, 이쪽이 2y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1과 2y 플러스 3에 대해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합이 요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요걸 더하면 요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x 두고 크로스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식은 x 요거 마이너스 y 플러스 1과 x에 요거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좀 복잡한 인수분해인데 크로스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슈퍼 크로스 인수분해다 그렇게 불러요. 슈퍼 크로스는 크로스를 두 번 한다는 뜻으로 선생님이 붙인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험에 잘 나오게 생겼죠?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죠?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로스를 두 번 하는 인수분해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뒤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또 많이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시면서 공통부분 있는지, 기본 공식 적용 가능한지, 치환할 수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일단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건은 문자가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항이 4개 이상일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내림차순으로 차수가 낮아지는 순서대로 쭉 정리하신 다음에 크로스 2번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닌 경우에, 즉 고차 다항식일 때요.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우리가 고차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자, 2차가 아니면 고차죠. 그죠? 2차 이상을 다 2차, 그러니까 3차 이상을 다 고차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정리가 뭐였죠?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면, 즉 나머지가 0이 되면, 자, 이것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적당히 대입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f알파가 0이 된다는 게 인수정리예요. 자,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곧 f알파가 0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인수정리예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 x에다가 넣을 알파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적당한 어떤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넣으면 0이 돼야 됩니다. 넣어서 0이 되는 알파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0은 안 되죠. 0 집어넣으면 6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1, -1, 2, -2, 3, -3 이렇게 찾아 나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맨 마지막 6의 약수들이 기본입니다. 자, 요 약수들이 후보예요. 그러면 1하고 그 다음에 -1, 2하고 -2, 3하고 -3, 4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도 안 되고요. 자, 6하고 -6, 요 8개가 후보입니다. 자, 요 8개 중에서 가장 눈에 빨리 띄는 걸로 시작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볼까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8이고 -4니까 안 돼요. 1 넣어서는 0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 자, 그 다음에 -1을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요것은 -1이고요. 그죠? 여기는 -4죠. 또 -1 넣으면 요거 -1이고 요게 -6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6이니까 요거 되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1을 여기다 대입했다는 거니까 요 알파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파가 -1이어야 이게 대입해서 0이 되는 건데 알파 -1 넣어보니까 0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니까 이건 뭘로 나눴다?
자, 이 다항식을 fx라고 둔다면 이 fx가 x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목만 찾아내면 되는데요. 요것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자, 요것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들을 쭉 가지고 와서요. 1하고 마이너스 4, 1하고 6 이렇게 가져오고, 자, 조립제법은 이것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합니다. 자, 1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5 되고, 그죠? 플러스 5 되죠? 그러면 6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0으로 떨어져요.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요게 몫이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이것은 다시 2,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해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돼요? 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자, 이것이 조립제법 그 중에서도 인수정리, 그러니까 보통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흔히들 뭐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힌트는 상수의 요 숫자의 약수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작은 수부터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0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인수정리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알파를 찾기 위해서 넣어봅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걸 알파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알파 값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면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조립제법을 써보시면 몫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고차 다항식의 인수분해가 돼서 5번째 인수분해예요. 자, 다시 한번 본다면 1단계는 공통부분 뽑아내는 거고요. 2단계는 기본 공식 적용하는 거고요. 3단계가 치환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뭐였죠? 치환 다음에 뭐였어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5단계가 고차방정식의 인수분해고요. 고차방정식의 인수분해고, 조립제법 또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공통부분이고요. 공통부분. 2단계는 공식 적용하는 거고요. 3단계는 치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에서 안 되면 2단계로, 2단계에서 안 되면 3단계로, 그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려가시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맞춰져요. 자, 이것은 한두 문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인수분해 문제만 한 150문제 이상 문제를 푸셔야 이것이 좀 몸에 와 닿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 싸움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이 방법들을 좀 익히시고요. 지금 여기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환이라든가 여기 그 슈퍼크로스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런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는 빨리빨리 감이 안 와요. 아직 어렵고요. 그죠? 자, 뒤에 필수 문제들을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맨 뒤에 문제를 풀 때까지 집중해서 여러분이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들, 필수 문제들 자 풀러 가볼게요.